안녕하십니까. 한시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다, 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다라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심조령은 제가 모두의 문심조령을 들어갈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론이 있고 우리 경전을 기준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총론에 해당한 종경을 중심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이 명시, 악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시의 문체, 시의 그러니까 형식이죠. 시의 그 장르를 설명하는 이제 파트 2가 되고,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품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의 창작론과 관계되는 좀 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총론격에 해당이 되고, 2부에 해당하는 문체를 통해서 유협이 그 이전까지 살았던, 그때까지 있었던 그 경전과 문학 작품을 다 읽고, 그 읽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3부의 작품의 창작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2부 중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지금도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됐다고는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협이 생각한 거를 읽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시비평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읽기 위해서였죠. 모시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읽었지만, 유협이 당대에 살았던 그 시대까지, 이게 말하면 이게 시의 역사입니다. 시사죠. 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요거 읽어보면 그때까지 시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문심조령이 참 재밌는 책이라는 걸 새삼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견해가 물론 뭐 비판을 하려면 지금에 와서 비판을 당연히 할 수가 있지만, 당대까지의 사고, 시에 관한 일반적인 사고를 정리했다 라고 보시면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시에 대한 역사다, 당대까지 시에 대한 역사다. 요게 끝나고 이제 당나라가 시작되면서 당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라고 하는 시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 아름다운 세계, 과장돼 세계하면 인류의 문화유산, 이거를 알려면 그 이전 시대의 시가 어떠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매듭에 해당하는 게 문심조령이고, 특히 명시 부분은 시에 관한 중요한 견해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요것도 명시 부분도 몇 부분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총론격에 해당하는 게 오늘 읽을 부분이고, 중간에 이제 시에 관한 본격적인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요번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시대까지 시사를 쫙 정리를 하죠. 주요 작가와 주요 작품, 남북조 시대 남조까지 정리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시에 관해서 특징을 매듭을 짓고 이제 딱 끝내죠. 그래서 명시는 중간에 자기가 읽은 시, 훌륭한 작품에 대한 평가가 꽤 길어서,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하게 되면 들으신 분들도 좀 이게 너무 디테일하고 전문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과감하게 중간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해요. 총론격에 해당하는 거죠. 명시 제목이고, 제목을 딱 한 다음에 얘기 나오는 거죠. 대수는 시언지 가영언이라 하니 성인 소속 의이명이라. 시로 재심위지하고 발언위시하며 서문제실은 기재자호인저. 시자는 지하이니 지인성정이라. 300집회 의귀 무사 아니 시지훈이 유부원이니라.
여기 이제 총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위대한 순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연지 가영원,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그냥 튀어나올 정도죠. 모시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이걸 밝히고, 시에 관한 가장 그 뛰어난 정의라고 이제 일반 간결하고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는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느리뜨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영자를 이제 말씀의 변이 들어가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시를 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일반적이야 보기도 하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이 문단의 중요한 건 시 이꼬로 가라는 거죠. 시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와 노래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면은 가사가 있고 반드시 악기가 대동이 되는 거고, 이 노래라고 하는 건 악기를 바탕으로 시에 이 음악을 전제해서 이 시가 읊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동서양에 큰 차이가 없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서정시의 기원을 외국에서는 그리스로 보는데, 이제 리릭이라고 해서 서정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리라라는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노래와 시는 분리가 안 되고, 사실 맞습니다. 시는 노래죠. 지금은 이제 분리가 돼서 노래는 노래고 시는 시가 됐지만, 지금도 노래 가사는 영어로도 이제 가사라 그러지만 verse라 그래서 시라는 뜻이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대순이 말한 게 시는 뜻.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건 이제 뜻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에요. 마음속에 품은 것들. 마음속에 품는 건 감정이기도 하고 우리 말하면 사상이기도 하죠. 인간의 정서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정서는 이 고차원적인 담론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 신음소리 한마디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라고 하는 건 감정과 사상을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정과 사상이 언어로 표현될 때 시가 되고, 이 언어화된 그 시로 언어화된 것을 읊조리거나 악기에 맞춰 노래를 하면 그것이 이제 리듬 있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노래가 된다는 거죠. 대순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모, 성인의 가르침, 성인의 말씀이 분석한 바 뜻이 매우 명백하다. 요거는 시연지 가영원에 대한 저자의 커멘트입니다. 대수는 시연지 가영원을 성모라고 얘기해요. 성인의 가르침이 시에 대해서 분석한 것, 시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뜻이 굉장히 명백하다. 정의를 명확하게 잘 내렸다 이거죠. 그래서 명시죠. 명확하게 시를 얘기했다. 이 때문에 재심위지 발언위시 서문제실 기재자효인죠. 시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뜻이고, 말로 언어로 발화돼서 표현되면 이것이 시인데, 요 시연지 가영원을 이제 되풀이한 거죠. 지는 뭐냐? 재심이다. 발언은 마음속에 있는 걸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시다. 그래서 서문제실, 이거를 좀 더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문장으로 펼쳐서 그 내용을 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시연지 가영이라는 맛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서문제실이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서문이라는 건 이제 문장으로 자기 뜻을 펼친다. 그리고 그 문장은 이 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문과 실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을 문장 형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형식과 내용으로 보기도 하고, 잘 쓴 글, 꾸민 글이기도 하고, 꾸민 글에 어울리는 실질적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형식과 내용으로 보기도 하고, 잘 쓴 글과 거기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보기도 하죠. 여기 제라는 말을 썼죠. 이 후대에 가면 이제
문의제도, 문의제도. 문장은 그 문장을 써서 이 도를 실린다. 그러니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흔히 쓰인 말이죠. 성리학은 도라고 하는 도덕적 원칙을 중요했기 때문에 도덕적 원칙을 실으려면은 문장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매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 먼저고 문은 도의 부차적인 걸로 생각을 했죠. 이것이 이제 송나라 이후로 도학이 흥성을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송나라 이전에는 문과 도의 관계, 다시 말해서 문과 실의 관계가 간단치 않았어요. 문장은 당연히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고 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문장이나 문장 형식이 부차적이라든가 내용보다 못하다든가 도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어요. 둘이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리학이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문이 좀 낮게, 도보다 실보다 낮게 해석된 경향이 있죠.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뭐 형식보다 내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지금 있겠죠? 있나요? 어떻게 가르치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요즘은 이제 문학관이 형식이 다지, 그 내용은 이게 자연히 담기는 것이다. 그래서 문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학관이 일률적일 수는 없는데, 여하튼 문과 실 혹은 문과 도의 관계는 후대에 가서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 유협이 벌써 서문제실이라고 해서 그거에 관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연지 가영언을 제시뮤지 발언위시 서문제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자의 부연 설명. 시라는 것은 지다. 사람의 감정과 본성을 다 지한다. 그래서 시경 300편,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뜻이 모두 무사라는 것으로 이제 귀착이 되는데, 공자가 말한 300지편 의귀무사, 사무사라고 돌아가는데, 시를 지라고 뜻풀이를 하는 것은 사무사라고 하는 것과 딱 부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시는 지다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시자는 지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희재라고 하죠. 예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술의 계략을 논한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죠. 시지 언지 막선우 내지 기지 외지 풍화 종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 지라는 것은 안으로는 자기의 뜻을 지하고 밖으로는 풍속 교화를 지해서 이거를 따르게 한다. 이것이 시보다 앞서는 게 없다는 거죠. 시라는 것은 안으로는 자기의 뜻을 지하고 밖으로는 풍속교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따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 이 잘하는 건 없다. 이 시에서 하는 이런 성질보다 잘하는 건 없다. 앞서는 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멋진 말이죠. 시는 이게 이렇게 해석하죠. 이렇게 있죠. 시로 있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절사자로 보통 있는데, 예전엔 관청, 조정 관청 이걸 시라고 있죠. 지금도 시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아요, 사실 쓴 건데. 근데 지라는 건 유지하다, 지탱하다,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런 뜻도 포함해서 절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담긴 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 그걸 무작정 드러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드러내지만 그것이 형식이라는 것에 담기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외침만으로는 작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처럼 시라는 것 자체가 형식이기도 하고 시라는 것은 절제한 형식이라는 거죠. 이제 형식 자체에 이미 절제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절제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진실된 마음과 인간의 속마음에 대해서 절제롭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 절제롭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논어 위정편에 보면 공자께서 시삼백 일언이 폐지 왈 사무사라 요거 고대로 쓴 거잖아요. 300편을 패자 한마디로 덮으면 이때 패자라는 건 요즘 말로 뭡니까? 이 해당하다, 개괄하다 이런 뜻이죠. 개괄하다. 300편을 전체를 한마디로 개괄을 하면 예 개자의 개자죠. 개관을 하면 사무사라고 생각에 삿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사무사라고 해서 이걸 생각에 삿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리적 언어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사무사하고 지자를 같은 뜻으로 보잖아요. 지라는 것의 뜻됨이 지라는 것의 뜻이 여기에 부합한다고 한다는 건 지는 사무사랑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사를 사람의 생각에 지혜 뜻을 두고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것이 절제란 뜻을 갖고 있다면 이 사무사에서도 삿됨이 없다는 것은 사악한 마음은 절제를 하고 그거는 억누르고 이것이 뭐라 그럴까 순수한 진실한 마음만 표현된다고 해석을 하면 사무사에는 절제하는 것 이상한 뜻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와 사무사가 딱 맞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그래서 공자가 말한 것과 일치시키면서 앞에 읽었던 존경 모든 글은 경전의 근거를 한다는 자기의 사고방식과도 정확히 일치시키고 있습니다.